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은 기출문구 강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구 강의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제가 연간 계획할 때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일정을 좀 수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이 강의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시작할게요. 기출문구 강의는 제가 아마 지금 3년째 정도 하고 있나? 4년째?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모든 강의가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처음 보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기출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 반복을 할 때 하는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기출 문제에 나온 중요한 문구, 말 그대로 그 표현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주 동안 보시게 되는 이 기출 문구는 답에 들어가는 표현 아니에요. 답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냥 아예 문제 상황에 나와 있는 문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주제별로 기출문제에서는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수없이 많은 문구들을 보시게 될 건데 그 줄들, 그 문장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좀 왜 문제 파악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뭘 나타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기출에 나온 표현들이 뭘 말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또 그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다는 건 그게 이제 출제 영역이 되는 거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살펴보고 하는 식으로 아무튼 기출을 반복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이제 계속 보신다고 할 때 그냥 기출을 보고 답을 배운다거나 눈에만 익힌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4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기출 문구도 이제 기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기출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4회로 했다가 한 번 보강을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연간 계획을 할 때 5회 하는 걸 계획했었어요. 그래서 뭐 한 주는 금토하고 토토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년 이제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도 작년에 그렇게 5회 하면서도 되게 하루의 수업을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고 한 것 같아가지고 올해 그냥 3주로 하고 금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도 진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영역을 우리가 모든 영역의 키워드를 다 이제 우리가 뭐 이론 공부할 때라던가 기출 영역별로 할 때처럼 키워드를 다 보진 못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문구에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보긴 할 거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출로 이제 등장했던 그런 문구들을 주제별로 정리하면서 전 영역을 그래도 좀 빠르게 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강의의 포커스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기출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이론을 말하는 거다, 이 용어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출의 워딩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걸 밀도 있게 압축적으로 총정리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가 같이 볼 거지만 보면서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게 뭘 말할까, 내가 이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대안교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가, 이거는 뭐 기능 분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가, 이런 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기출 문구를 보면서, 그래서 문제 상황이라던가 문제가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게 바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적용력도 체크를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중요한 이론을 체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점점 시간이 하반기로 가고 할수록 이제 기억이 나야 우리가 문제를 쓸 수 있으니까, 풀 수 있고 적을 수 있으니까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직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구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던가 정확히 이게 뭘 나타내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관련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점검을 하세요.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럼 그걸 다시 보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이해를 해도 적용력이 좀 부족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건 어떻게 하냐, 계속 봐야죠. 계속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됐다는 것에 전제하여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강의다. 그래서 조금 스피디하게, 좀 압축적으로, 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복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 알아두시고 뭐 진도는 거의 뭐 해당 영역별로 맞춰서 할 거긴 한데 약간의 뭐 네,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순서는 똑같이 진행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추가 자료는 거의 없을 예정이에요. 이 안에 있는 문구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필기하면서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요.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강의를 하는 동안도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지만 강의는 항상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강의랑 관련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복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서브나 단권을 하고 계시다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 이 강의랑 관련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하고 추가하고 할 건지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정말 120% 강의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볼 거고요. 보는 방식은 우리 이제 교재 보시면은요. 이렇게 교재가 이제 저도 오늘 이제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스프링으로 안쪽에 되어 있고 이거 기출문구 교재도 단면으로 했었어요. 작년까지. 단면으로 했었는데 양면으로 이제 했는데도 두께가 생각보다 좀 두껍네요. 기출의 24학년도 유초중 특학에 대한 기출을 또 상황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분량이 조금 늘어나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교재를 보시면은요. 요 순서 쭉 나와 있죠. 요 순서대로 보실 거고 이렇게 이제 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수업할 건데 그래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짝 보고 그래서 파트별로 여기 보시면 이제 하위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알고 보시라고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특수교육학 하위 영역별로 큰 원래 목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목차대로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목차대로 다 기출문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테마는 그 기출 문구들이 있는 걸 주제로 해서 하위 테마들이 있다는 거 알아보시겠죠, 그죠? 그래서 통합교육이랑 개별화교육이랑 관련해서 이제 수업은 이제 만약에 파트 1을 한다. 그러면 통합이랑 개별화교육이랑 관련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큰 틀을 제가 이제 앞에 적으면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적어 놓고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보는 기출 문구는 여기 하위 테마별로 나와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 테마별로 다시 더 작은 테마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교수적 수정 안에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그 옆에 보시면 그 테마랑 관련된 기본 개념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꼭 봐야 되는 뭐 정의라던가 말 그대로 기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옆에 있는 이 부분이 기출 문구예요. 이게 이제 문제 상황에 나와 있는 문장이라던가 뭐 행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도 계속 이제 있을 것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 문구가 있으면 이걸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옆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필요한 부분.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강의인 거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열심히 하시면서 계속 이제 체크하시면서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점점 첨삭 시즌이죠. 저는 이제 첨삭을 시작했고 앞으로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이제 첨삭을 쭉 하는데 그런 첨삭을 하면 저도 되게 느끼는 점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나 어떤 걸 헷갈려하나 이런 걸 보면은 제일 좀 빨리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난 분명히 특학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막상 풀려고 하면 문제가 뭘 나타내는지 다르게 생각을 해서 답을 엉뚱하게 적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가장 좀 어렵기도 하고 그걸 빨리 개선시키기가 좀 막막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출 문구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직접 다들 이제 다 상황들이 다르고 하니까 각자 보시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꼭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볼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했었는데 그냥 하니까 이제 또 첨삭하면서 또 느끼는 게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가 뭐에 대한 건지를 바로바로 이제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구 볼 때 파트별로 전체적인 틀, 제가 또 이제 습관적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설명 없이 정말 큰 틀만 좀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큰 틀만, 그러니까 통합교육에 대해서 큰 틀을 확인하고 하위 테마별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어디에 무슨 내용에 대한 것이냐라는 걸 계속 이제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테마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파트 1이. 근데 먼저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은 뭐 이제 뒤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정리할 구조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통합교육에서 정말 큰 틀, 제일 큰 틀, 우리 기본 이론 할 때나 기출 영역별로 볼 때 제일 먼저 어떤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통합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합교육에 간단하게 쓸게요, 이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통합교육이 뭐냐라는 건데, 통합교육의 정의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법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법적 정의 보셔야 되고, 이걸 보시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잘 기억 안 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완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적 정의와 법적인 근거,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인 근거,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통합교육 계획을 세워야 되고,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통합교육 계획 안에 무슨 요소가 있고, 그런 것들, 법적인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 안에서 뭐 통합교육이랑 관련해서 기본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건데요. 통합교육을 설명하는 또는 통합교육의 어떠한 과정, 역사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개념들. 어떤 중도 중복 장애나 이런 데서 특히 장애가 심한 학생들에게 강조되는 원리가 하나 있죠. 어떤 원리가 있죠? 정상화의 원리라던가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런 거 좀 짚어보셔야 되겠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정상화의 원리도 있고 최소 제한 환경도 있죠, 그죠? 그래서 최소 제한 환경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제일 궁극적으로는 완전 통합을 하도록 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뭐 주류화라던가, 그죠? 요거는 이제 또 예전의 개념이긴 하지만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주류화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육 주도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요건 이제 행정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예전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 주도라는 것도 있고, 뭐 탈수용 시설화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예전 개념이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완전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걸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화의 원리, 최소 제한 환경, 그 다음에 주류화, 일반 교육 주도, 그 다음에 탈수용 시설화. 얘네는 전부 다 무슨 식이라는 거? 모음식. 그죠? 모음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음식이고, 완전 통합은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거니까 포함식이다. 이런 기본 용어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교육에서는 이제 그냥 뭐 여러 가지 또 기타 등등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봤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법적인 정의와 법적인 근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뭐 정상화의 원리라던가 최소 제한 환경 이런 것들은 최근에도 많이 다뤄지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은 그냥 뭐 기타 등등도 있지만 이 정도로 이제 보시고요. 기본 개념, 이해 부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중요한 거, 통합교육을 하려면 일반 교육 과정에 장애 학생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제일 중요한 거 많이 나오는 거, 교수적, 수적. 그래서 이건 교수 적합화라고도 하고요. 뭐 거의 동의어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적 수적이 되게 중요한 이제 주제이죠. 그럼 여기서 뭘 하는지만 볼게요. 크게 뭘 봐야 될까요? 제일 먼저 교수적 수적 뭐 봐야 되죠? 정의 봐야 됩니다. 정의부터 보셔야 돼요. 정의를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수적 수정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도 예전에 객관식일 때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의랑 같이 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제일 또 시험제로 많이 나오는 거 유형이 있죠. 그래서 유형은 크게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수정? 교수 환경의 수정, 교수 집단화, 그 다음에 교수 방법, 그 다음에 교수 내용,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의 조정,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따가 요거 문구 나오면은 세부적인 건 또 확인을 할게요. 큰 거만 볼게요. 그래서 정의, 단계,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의랑 관련해서 뭐 지침 같은 게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교수적 수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고려해야 될 점,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이따가 문구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거. 시험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 정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통합교육에서 또 봐야 되는 중요한 이제 내용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뭐가 있죠? 통합교육에서 하는 거. 협력에 대한 게 있습니다. 협력. 그래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협력이에요, 협력. 근데 협력도 협력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력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여러 주체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험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 교사들이 협력하는 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죠? 협력 교수. 그래서 협력 교수도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상황이 주어지면 그게 어떤 협력 교수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구분부터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특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에 장단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 유형이라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대집단, 소집단 나누는 건 뭐예요? 키워드. 대안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안교수처럼 집단을 구성하지 않고 한 사람이 전체, 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뭐죠? 교수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역을 나눠요. 내용별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하도록 하는 건 뭐예요? 스테이션. 두 사람이 크게 나눠서 같은 내용을 각각 지도하는 건 뭐예요? 평행교수.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죠?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갑자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그 말이, 네, 두 사람이 같이 한 이제 상황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팀 티칭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런 유형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황이 주어지면 특징을 이제 뭐 어떠한 조건이라던가 답안 작성의 어떤 요건에 따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협력적인 접근 중에서도 교사들이 협력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이제 협력하도록 하는 거. 그럼 여러분 학생들이 협력을 하는 건 이제 사회적인 통합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뭐 책에 따라 이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요. 학생들이 잘 이제 서로 이제 협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접근이다라고 해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뭐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특수아동 교육 그런 개론서에 보면은. 그래서 사회적 통합이랑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또 중요하게 보는 게 학생들끼리 협력하도록 하는 전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협동학습. 그 다음에 또래 교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통합교육 큰 주제, 우리 꼭 봐야 되는 건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학습도 그럼 뭘 봐야 되느냐? 협동학습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형별로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협동학습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통 상황을 줘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걔는 뭐 TAI다, 스테드다, 직소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구분하시는 게 우선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협동학습에서는 이제 협동학습에서 다루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상호의존성, 개별 책무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원리들도 이제 이따가 기출문과하면서 보시게 될 거고,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 구분은 이제 구분이라는 것 안에서도 이제 뭐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요. 절차,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긴 하죠. 그 다음에 뭐 특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협력 교수만큼 막 특징이 장단점이 막 이렇게 정리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기반으로 해서 유형별로 구분하시는 거. 그래서 그게 어떠한 협동학습이냐, 유형이냐, 그런 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유형인 여러분, 협동학습에는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스테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스테드에서 개별적으로 퀴즈하는 걸 토너먼트로 하는 게 뭐예요? TGT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빈도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게 협동학습을 하는데 개별 수준에 맞게 공부하도록 하는 거 뭐예요? TAI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직소. 직소는 특히나 원에서 여러분 포까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분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 안에서 이제 뭐였죠? 원도 나왔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추가됐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I도 살짝 객관식일 때 살짝 이거 GI에 가깝다라는 설명이 언급됐고, GI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협력이 더 한 번 더 일어나도록 하는 게 바로 쿡쿡, 자율적 협동학습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외에 뭐 LT, 함께하기 뭐 등등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기타 등등으로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별로 이제 절차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 그런 건 이제 세부적인 건 문구 보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또래 교수도 기본적으로 유형을 보기 전에는 또래 교수랑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또래 교수는 튜터랑 튜티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있죠. 뭐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래 교수랑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뭐 교직 논술에서도 좀 언급이 되고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교사의 역할도 여러분들 항상 이제
이제 알아주셔야 돼요. 교사는 뭘 하느냐. 또래 교수라는 게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항상 뭘 해야 되죠?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종류예요. 근데 또래 교수는 진짜 종류가 다양하게 설명이 됩니다. 뭐 유아특수교육 책에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막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좀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서 또래 교수의 유형을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하자.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보자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교사의 역할을 이제 좀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라는 거고요. 튜터랑 튜티가 있는데 걔네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끼리 둘이서 뭘 하는지에 따라 역할을 교대하냐 아니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상보적, 요거 똑같은 말로 뭐라고도 해요? 호혜적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환하지 않는 거는 그냥 다 크게 이렇게 비상보적, 비호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더 강조되는 게, 그 다음에 시험으로도 더 자주 언급이 되는 게 상보적이고 호혜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보적이고 호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튜터랑 튜티가 뭐만 바꾸면, 역할만 바꾸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역할을 바꾸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상보적인 것 안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여러분? 전학급 또래 교수, CW, PT. 그죠? 그 다음에 전학급 또래 교수를 하면서 협동학습을 같이 해요. CS, PT. 그 다음에 펠스. 근데 펠스는 이제 읽기랑 관련해서 주로 하다 보니까 학습장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합교육은 뭐 그렇게 이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쓰느라 약자로 썼지만 여러분들은 다 한글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명칭으로 쓰라고 하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이제 보실 거고, 요 사이사이에 나오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구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재에 3페이지. 교재 3페이지 보시면요. 교수석 수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교수석 수정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제가 나오면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 주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봐야 된다라는 것만 이제 앞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주제별로 교수석 수정은 우리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의 봐야 된다 그랬죠, 정의. 그럼 정의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보자라고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요. 키워드가 뭐냐, 어떤 정의를 설명할 때 꼭 이 단어여야 해 라는 것도 물론 있을 때가 있지만, 이제 그 어떤 정의를 설명하거나 무엇이든 설명할 때 이걸 빼먹으면 설명이 안 돼 라고 볼 수 있는 의미 있죠. 그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도 그냥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교수석 수정의 정의를 내가 만약에 써야 된다. 키워드가 뭘까요? 어디에서의 수업이에요, 여러분? 교수석 수정은 일반 학급, 그죠? 일반 학급 수업에 뭐 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참여. 그죠? 그래서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참여를 어떻게 하도록, 참여를 많이 하도록도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많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야 돼요? 질적으로도, 그죠? 그래서 참여하는 양과 질을 상상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다, 수정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그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또는 조절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크게 교수 적합화 또는 교수석 수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뭘 보자고 했어요? 단계, 절차 같은 거 보자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침이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교수석 수정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거, 생각해야 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딱히 지침이라고 외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간단한 건데요.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교수석 수정은 여러분, 학생에게 수정을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최소한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한다는 건 항상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정을 해야 일반 친구들이랑 더 가깝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정을 하면서 그들이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침이랄까요? 아니면 지침에 이제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단계 또는 절차. 요것도 그냥 쭉 떠올려 볼게요.
교수석성을 한다는 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하는 것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급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 시간에 참여를 시키고 싶은데 교수석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A 학생이 일단 그 과학 시간에 가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A 학생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A 학생이 제일 먼저 뭘 확인할까요? IP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요구가 있구나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먼저 이제 고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IP를 먼저 보고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영역별로 다 교수석성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과에서 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과. 그래서 이런 교과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런 친구고 이런 시간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학급이 어떤 상황인지, 얘가 이 학급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표현인데요. 정보 수집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수집. 그럼 정보 수집을 뭐에 대해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학급에, 그 일반 학급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학급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교재 교구가 있는지, 친구들은 어떤지, 그죠? 그래서 그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 학급에 대한 정보,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학급 내에서 A 학생의 행동이 어떤지, 학습 수준은 어떤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과학 시간에 만약에 하기로 했다. 그럼 과학 시간에는 보니까 다른 건 괜찮고 자료 면에서 수정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수석성도 우리가 유형을 5가지로 보지만 모두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정할 유형을 결정하는 거죠. 유형을 결정하고 그 다음은 뭐 이제 고안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제 흐름을 쭉 아시면 되는 건데, 이제 교수석성을 할 때 먼저 학생의 특성에 기반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가 이루어지는 학급에 대한 정보 수집, 그 교과 시간에 학생이 어떠한 수행을 보이는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유형을 결정하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유형이 있죠, 여러분? 유형 우리가 5가지 봤었는데요. 유형 보시면 요거도 이제 큰 틀 보겠습니다. 큰 틀 보시면은 교수 환경의 수정은 여러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무슨 환경으로 나뉘어져요? 물리적인 환경이랑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경, 심리사회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물리적인 환경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시가 주어지면 이게 어떤 환경에 대한 거냐라는 거 뭐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시를 써라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집단화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모든 집단의 수정이 다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1대1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단을 바꾸는 모든 형태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있죠, 여러분. 방법 안에 다시 몇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이 직접 하는 걸 바꿔주는 거예요. 뭐죠? 학생이 하는 거. 방법 안에 들어가는 거, 학생이 하는 건 뭐예요? 활동은 그럼 어떻게 바꿔주는 걸까요? 좀 쉽게, 구체적으로, 좀 더 활동 중심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활동수정이고, 활동은 학생이 하는 그 활동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에게 뭐 행동 지원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토큰을 주거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교수 전략을 쓰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교사가 사용하는 전략.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의 뭐 감각적인 특성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뭘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료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활동은 좀 딱 구분이 됩니다. 학생이 참여하는 활동을 수정하는 거니까. 근데 전략과 자료는 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료도 교사가 수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론서에도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전략이든 자료든 이거는 다 이제 예시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둘을 굳이 구분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들을 푸실 때 이게 고민이 되죠. 이게 전략인 것 같은데 방법이라고 써야 될까? 전략이라고 써야 될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자료 수정인데 이걸 자료가 지금 방법 안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 근데 여러분들이 딱 이제 기출 문구 같은 이제 사례를 봤을 때 이건 그냥 전략도 아니고 활동도 아니고 완전 확실히 자료 수정이다. 그럼 자료 수정으로 쓰세요.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그죠? 근데 약간 좀 포괄적인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방법으로 쓰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방법 안에는 활동 전략 자료가 있고,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 무엇 수정하는 거예요? 내용 수정합니다. 그죠? 자, 내용 수정의 키워드가 있죠, 여러분? 내용 수정의 키워드가 뭐예요? 내용을 수정한다는 건 내용의 무엇을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바꿔주는 겁니다. 수준을 아예 이제 쉬운 수준으로 또는 학생에게 맞는 수준으로 수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수정, 집단화 수정, 방법 수정 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 내용 자체를 수준을 바꿔주는 게 더 수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내용 수정이 이 중에서 유형 중에서 더 수정을 많이 하는 걸까요? 적게 하는 걸까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수정은 가급적이면 활동이나 뭐 방법적인 면에서 수정을 먼저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내용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용을 바꿔준다는 건 일반 다른 친구들이랑 아예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수정을 많이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환경이나 방법이나 뭐 집단화를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래도 수정이 더 필요하다면 내용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내용 수정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내용 수정에서는 교수석 수정을 할 때 내용 수정을 해준다는 거는 학생에게 지도할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교육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한다는 거는 교육과정을 수정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교육과정을 수정해주고 조정해주면 대표적으로 있는 유형. 그래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이 유형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랑 무슨 교육과정이 있어요? 중다 수준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중복 교육과정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내용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교육과정을 고쳐주는 거. 조금 이제 다르게 해주는 게 내용을 고치는 거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건 많이 나오죠. 그죠? 중다수준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뭐를 바꿔주는 거예요? 키워드가 뭐죠, 여러분? 중다수준 교육과정도 진짜 많이 나오죠. 이건 아마 중도중복장애 기출문과 할 때 예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중다수준 교육과정의 키워드는 뭐예요? 다른 학생들과 같은 교과, 그러니까 같은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다른 무엇이에요? 수준만 다릅니다. 같은 영역인데 수준만 달라요. 그런데 중복교육과정은 같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같이 뭐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대한 목표를 가져요? 그 친구는 다른 교과 또는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쉬운 예가 과학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그룹별로 실험하고 있고 하는데 이 친구 A 학생은 뭐 친구 이름 외우기 한다던가 친구에게 질문하기 연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영역에 대한 목표를 갖는 거죠.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게 중복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다수준교육과정이랑 중복교육과정 중에서 뭐가 수정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중복교육과정이죠. 그러니까 중다수준교육과정을 먼저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기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내용 보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에 뭐가 있죠 여러분? 평가 방법 수정. 근데 평가 방법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교수석 수정을 했다면 학생에게 또 맞게 평가 방법도 바꿔줘야 그 학생의 실제적인 어떤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방법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평가 방법 수정하는 거 안에서 다시 중요한 주제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대안적인 평가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 두 교사가 같이 점수를 매긴다. 이거 뭐라고 할까, 우리? 공동점수화. 그 다음에 한 학생의 노력도 보고 능력도 보고 뭐도 보고 한 학생의 여러 측면을 본다. 무슨 평가? 다면적 평가. 그 다음에 뭐 패스 페일, 그 다음에 뭐 수능 이한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 매기는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준거를 기준으로 해서 도달했다 안 했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적 평가의 종류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무슨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평가 조정 전략. 요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평가 조정 전략도 거의 대부분 그냥 유형을 바로 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나눠서 정의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정의. 그래서 정의 꼭 확인하시고요. 복습하실 때, 반복하실 때 정의도 꼭 빠짐없이 짚어두세요. 예전에 좀 서답형이긴 한데 정의를 조금 이제 반영해서 써야 되는 답안이 있었어요. 아무튼 유형 보시고요. 그래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뭐죠, 여러분? 정의의 키워드가 뭘까요? 평가 조정 전략이 뭔지를 만약에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원래의 평가에 무엇이 있어요? 목적이라던가 뭐 책에 따라 이것도 표현이 다양합니다. 본질이라던가 목적을 뭐 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이것도 뭐 훼손하지 않았다고 해도 되고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의미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학생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맞게 평가 방식을 뭐 바꿔주는 거죠. 이 정도로. 그래서 원래의 평가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요구가 있다고 하여서 너무 이제
필요 이상의 수정을 한다거나 이제 방향을 잘못해서 너무 많은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원래 평가하려고 하는 걸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문제로 나온 예가 받아쓰기 해야 되는데 뭐 대신 써준다 뭐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기출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꼭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이제 이것도 책마다 좀 다양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요. 유형은 이제 뭐 좀 가장 세분화한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 환경을 고쳐주고 시간 공간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 평가 방법 측면에서 뭐 인력 보조적인 어떤 이제 인적인 어떤 인력이 어떤 뭐 도움을 주는 것도 들어가고 자료 수정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시 방식 그죠? 그 다음에 학생이 반응하는 방식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 구체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수적 수정의 유형들 그냥 크게 또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기출문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구 보시면은요, 이제 바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 이제 환경수정이랑 관련된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기출문구를 바로 보겠습니다. 요거 첫 번째 보시면은 장애학생의 이게 객관식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기출 언제 건지 이제 알아보시겠죠, 그죠? 장애학생 개개인의 소속감, 평등감, 존중감, 협동심, 상호의존감을 고려한다. 이거는 환경 중에서도 무슨 환경? 사회적 환경.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거구나 알아보시겠죠.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환경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기출문구죠. 객관식에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적 환경에 대한 뭐 정의라던가 아니면 특징 아니면은 뭐 사회적 환경을 수정할 때 고려할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기출에 나온 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가장 좋은 또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올해 초등 문제, 올해 초등 문제로 나온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수업 중 행동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지원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수업 중에 쉽게 산만해지니까 교탁과 가까운 곳에 좌석을 배치한다. 이런 게 바로 무슨 환경 수정한 거예요? 물리적 환경 배치. 이런 거 이제 알아보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색 테이프를 붙여서 영역을 분명하게, 여기는 이거 하는 곳이다, 여긴 이거 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영역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물리적으로 위치, 그죠? 내가 어디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예시에 근거해서 어떤 교수적 수정 한 거냐라는 명칭을 쓰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구가 간단하게, 물론 이거 모든 게 다 있진 않아요. 너무 세부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 보시면은 일반학급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일반학급에서의 학습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교수 환경의 수정이다. 환경의 수정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집단화. 바로 여러분 기출 문구 보세요. 일반 학생 5명이랑 은수가 모둠이 되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게 한다. 이렇게 이제 모둠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집단화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요거 자체가 집단화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이 문제에서 집단화의 예시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적합하게 교수하기 위해서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 집단화의 모든 수정과 보완은 교수 집단화에 들어가요. 간단하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방법 보시겠어요? 방법은 여러분 활동, 전략, 자료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 간단하게만 제시했어요. 요것도 작년 중등 문제에 나온 문구인데요. 요렇게 요게 있을 때 이거는 실제로 무슨 유형인지 쓰라고 이제 나온 건데, 타격 동작을 가르칠 때 다른 학생들보다 과제를 더욱 세분화하거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타격 동작이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 뭐라는 걸 알아보셔야 돼요. 타격 동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해야 되는 활동인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을 학생에게 조금 더 세분화해 주거나, 이게 활동을 수정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방법으로 나오는 거죠. 세분화해 주거나 또는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격 동작을 일반 친구들은 5단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는데, 얘는 그 활동을 10개로 나눠서 하도록 한다던가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활동에 대한 예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최근에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 수정에 들어가는 거.
내용은 여러분 옆에 요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교육과정의 내용을 독특한 욕구와 기술의 수행 어디에 적합하게? 수준에 적합하게 다양한 무엇으로 수정한다? 수준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중복장애도 언급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제 교수석 통합이랑 관련해서 언급된 것도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은요. 장애 학생을 일반 학생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게 하되 보세요. 키워드가 나오죠.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데 각각 다른 교육과정 영역에서의 목표를 선정한다. 이게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중복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문구가 딱 주어졌을 때 이걸 보고 교육과정의 유형을 쓰라고 하면 무슨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돼요? 중복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주고 만약에 이 문구를 주고 교수석 수정의 유형 중에 하나를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교수 내용의 수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묻는 부분을 다르게 물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푸시거나 할 때는 뭘 묻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시간 보세요. 과학시간에 학생 A에게는 키워드 여러분 중간에 사실 볼 것도 없죠. 과학시간에 학생 A에게는 의사소통 기술을 지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중복이죠.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재 알기를 주제로 모든 별로 협동학습을 하는데 학생 B는 문화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같아요? 영역과 교과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에게 맞는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한 겁니다. 중다 수준 또는 내용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의 지역사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역할을 익히는 시간에 공공기관 이름 익히는 것도 뭐예요? 중다 수준 알아보시겠죠. 그 다음에 중다 수준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은수에게 학습자료를 제공하면 은수의 개별적 요구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있다. 이제 꼭 무언가를 묻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대화 내용이라던가 학생 특성 중에서 중요한 문구가 있으면 그것도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중다 수준 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뭐 효과라던가 뭐 목표라던가 특징이라던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다 수준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수정을 하면 여러분 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특징이라던가 뭐 장점, 효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내일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여러 동물의 한사리를 지도하려고 한다. 다른 친구들이 모든 별로 모여서 동물의 한사리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민호는 뭐 하는 거예요? 이름 알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 이것도 뭐예요? 중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온도계로 온도를 재는 동안 온도계, 모형 온도계, 실제 온도계로 여기 구석구석에 온도를 재고 있어요. 그런데 영미는 모형 온도계로 눈금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다 수준. 그쵸?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교육과정의 수정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고 이건 모두 다 교수 내용의 수정에 들어간다. 유형으로 보자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다음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많이 이제 언급이 됐어요. 올해도 나왔었고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찰흙을 가지고 배설기관의 구조를 만드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복. 그죠? 그 다음에 같은 극과 다른 극의 자기력. 과학 시간이겠다. 그죠? 그래서 같은 극과 다른 극 이렇게 자기력을 보는 건데 자석의 분나 안 분단을 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중다 수준. 그쵸? 그 다음에 올해 중등에서 나온 겁니다. 학생 A의 경우 같은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동일한 교과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뭐 교사 설명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대화 내용, 그죠? 그래서 사회과 목표는 아니더라도 수업 시간에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목표를 준다. 이건 뭐예요? 중복. 그죠? 그래서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또 우리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 이제 교수 내용의 수정이라는 것도 알아보실 수 있게 봐주세요. 그 다음 평가 방법의 수정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구 보시면은요. 자, 학생의 능력, 노력, 성취 등의 영역을 평가한다. 무슨 평가예요, 이게? 다면적 평가라는 거 알아보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두 번째 문구.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학생 D에게 시간을 더 주고, 그 다음에 글보다 도식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가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보통 뭘 하나요?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업 도입, 전개, 정리가 있으면 그 수업에서 그 차시에서 이루어진 걸 마무리할 때 간단하게 학생의 활동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때 평가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 옆에
이 문제, 이 문구는 사실 이 문구를 보고 평가 조정이라고 써.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평가 방법의 수정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 옆에 보시면 시간을 더 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글보다 도식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 정리 단계에서 표현하게 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시간을 더 주고 한 건 D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는 거니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가 방법의 수정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어떤 전략이냐 크게 전략을 만약에 묻는다면 평가 조정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가 조정 전략에 보면 우리 아까 유형에도 봤지만 시간 더 주는 거 이런 게 다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한 게 다 예시죠. 예시. 그죠? 그래서 시간을 더 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학생 D가 글보다 글로 표현하지 않고 도식으로 표현하도록 했어요. 학생이 표현하도록 했으니까 무슨 방식을 수정한 걸까요? 조정한 걸까요? 반응하는 거.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글을 보고 이해하는 게 떨어진다. 그래서 그림으로 제시했다. 그러면 제시 방식을 다르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 이제 평가 조정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문구 보세요. 이거는 어떤 평가 방법을 말할까요? 어떤 방식을 말할까요? 이거는 좀 애매해요.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도 있죠. 그죠? 제가 기출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이제 다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어떤 특정한 내용을 말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설명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능력, 노력, 성취 측면을 골고루 평가한다라고만 만약에 했다면 이건 무슨 평가가 되겠어요? 다면적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얘를 고려해서 여기에선 얘를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얘를 고려해서 만약에 얘를 평가하겠다.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면 다면적이 되지만 얘를 고려해서 뭘 한다 그랬어요? 꼴대 높이를 낮춰서 수행 빈도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가 지금 이제 꼴대 높이를 낮춘다는 건 이제 어떤 그 활동을 할 때 높이를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낮춰주는 거예요. 수행 수준이라던가 준거 이런 것들을 조정한 것입니다. 학생이 도달해야 되는 어떠한 기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요 앞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다면적 평가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예시예요. 이걸 고려해서 학생에게 평가할 때 기준을 조정을 해서 빈도를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특정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이거는 아주 뭐 중요한 문구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키워드라고 이제 외우게 되잖아요. 무슨 이론에 대해서든. 그럼 어떤 특정 단어가 딱 나오면 무조건 그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딱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이거에 대한 내용이야 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평가 방법의 수정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와 있는 예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교육에서 지금 제가 교수적 수정의 하나로 전략을 그냥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이거는 따로 그냥 볼 뭐 내용은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교수적 수정 안에 포함시켰는데 실제 이론서에서는 좀 따로 통합교육에서 좀 종종 쓰는 뭐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교수 전략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 다수준 포함 교수법. 근데 이거는 교수 전략, 특정 구체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그냥 한 가지의 기타 등등의 내용이라서 교수적 수정의 한 방향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수법이라고 했지만 이게 어떤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접근법이다. 아니면 어떤 수업을 하는 큰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방향, 접근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 여러분 꼭 특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실 일반 학생들도 한 교실 안에 얼마나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게 수업을 준비하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정의를 한번 보시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다 갖고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자신이 갖고 있는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공간, 수업 시간에 각자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 방식으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교수적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한번 언급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에서는 예전에 좀 예전이죠. 객관식에서
이제 실제적 다수준 포함 교수법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언급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볼게요,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협력적인 접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접근에서 아까 팀 모델을 우리가 큰 틀에서 뺐는데, 네, 팀 모델은 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도장애에서, 중도중복장애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긴 하죠. 어쨌든 통합에서도 사실 이제 팀을 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력적 접근 및, 우리가 아까 협력적 접근을 봤는데요. 팀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팀이 먼저 나오죠. 자, 그러면 팀 모델, 요거도 이론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팀은 몇 가지의 모형이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가 있죠, 여러분? 다학문, 간학문, 초학문이 있다. 요거도 우리 키워드만 일단 볼게요. 다학문은 여러 전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학문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어떻게 활동해요? 각각이요, 각각. 각각이라는 의미가 확실하면 다학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그냥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한 학생에게 각자 하다 보니까 각 영역이 달라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걸 협의할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협력은 한다고 할 수 있죠. 학생 입장에서는 여러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그러나 효율성의 면에서는 효과가 조금 이제 반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간학문적 모델도 여러분 간학문적 모델도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건 각각해요, 함께해요. 각각합니다. 얘도 각각해요. 그런데 약간의 협력이 가미가 된 거예요. 다학문에 비해서. 그래서 다학문은 아예 거의 정말 뭐 예외적인 상황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면 정말 각각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학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우리 이런 시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정보 정도는 이렇게 나누자라는 식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라던가 아니면은 정보 공유를 한다던가 이러한 그런 루트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예 간학문적 모델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초학문이 이제 가장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초학문적 모델은 제가 항상 요 전체적으로 학생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먼저 이제 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학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무슨 교육을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 결과에 따라서 계획도 하죠. 그 다음에 계획했으면 교수를 하겠죠. 그죠? 교수하고 그 다음에 교수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평가하죠. 이런 진단에서 계획하고 교수하고 평가하는 이런 등의 전 과정이 있어요. 전 과정을 여러분 이 초학문적 모델은 실제로도 무슨 말이 되게 많이 나갈 거예요. 키워드가 함께. 그죠?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전 과정을 함께 한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함께 한다. 전 과정을 함께 한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단 단계에서 함께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진단 단계에서. 그쵸. 그래서 원형 진단이 여기서 이제 있는 거죠. 원형 진단. 그래서 원형 진단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원형 진단의 키워드는 또 뭘까요? 함께 모여서, 그쵸? 함께 학생을 놓고 모여서 그래서 어떤 이제 원형은 아레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학생을 놓고 이제 동등한 선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본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용어예요. 함께 모여서 동시에 진단합니다. 그죠? 함께 진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단을 한다는 건 학생에게 뭔가 반응을 보고 아 얘가 의사소통 능력은 이렇구나 수학 능력은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양한 전문가들이 동시에 하면서 동시에 요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협의를 다해서 학생의 반응을 촉진해주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진자가 있죠. 우리가 우르르 전문가들이 막 동시에 막 질문하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촉진자. 그래서 촉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출에 문구가 있었어요. 그 설명 중에 이런 설명이 있었죠. 학생이 무엇을 유도한다?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각자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을 하면서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게 원형 진단이에요. 원형 진단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하죠. 그 다음에 교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는 협의를 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를 하니까 각자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죠? 여기에서 주 책임자가 있습니다. 보통은 특수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래서 주 책임자가 주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교수를 한다는 건 중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 책임자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전문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역할, 방출, 이양, 양도 다 똑같은 말이죠. 역할, 방출, 이양, 양도. 영어 표현 자체가 같은 말입니다. 번역의 차이예요. 방출, 이양, 양도.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팀 모델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팀 모델이 어떻게 나왔는지 초항문정 모델이 가장 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기출문구 보세요. 기출문구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에 이 표현이 있으니까 초항문정 모델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부모는 여러 전문가들이죠. 그죠? 의사 표현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사회시간에 함께 모였어요. 학생 이해 활동을 함께 모여서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 후에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부모는 평가 결과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다 같이 목표는 어떻게 될지 또 뭐 했어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언어 중재는 한 학기 동안 누가 맡아요? 중재를 특수교사가 맡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특수교사가 누구예요? 주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언어재활사는 특수교사가 필요할 때 뭐 사용을 정보를 제공하겠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역할 방출. 그죠? 또 부모도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역할 방출. 근데 마지막 부분은 역할 방출이라기보다는 정보 제공이겠다. 그죠? 부모가 그냥 가정에서 어떤 일인지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초항문정 모델이라는 거 알아보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시면은 특수교사는 담당 교사들로 구성된 협력적인 팀원들에게 교수 계획을 설명해주고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했습니다. 특수교사가 팀원들에게 안내를 했어요. 특히 특수교사는 A를 지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전략을 팀원들에게 자문해 주었습니다. 이게 초항문정 모델에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역할 방출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15유아 마지막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여기도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은요. 교육적 요구에 따라 여러 관련 서비스 전문가들과 심리학자 등등등이 자 보세요. 여러분 쭉 나열되어 있고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한 팀이 돼요. 그죠? 한 팀이 되어서 진단을 계획했다. 한 팀이 같이 진단을 계획한 거예요. 교육 진단 시에는 팀 구성원들이 어떻게 관찰해요? 동시에 같이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누가 있다? 진단할 때는 촉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밑줄 했어요. 만약에 기출에서 이렇게 묻진 않았지만 여기 밑줄 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써라.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키워드 뭐라고요? 학생의 무엇을 반응을 뭐한다? 유도한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학생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팀이 뭐해요? 합의, 같이. 그러면서 다 같이 수립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각 영화에 따라 요거도 보세요. 각 팀원 중 한 사람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각 팀원 중 한 사람이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중재할 때. 주책임자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초항문정 모델이고 또 이어지네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여기 또 나오죠. 뭐 반복입니다. 함께 진단하고 그 다음에 함께 계획하고 전 과정을 함께 협력하고 여러분 함께 그죠? 그런데 뒤에 또 보시면은 물리치료사에게 알맞은 자세 잡기를 배워서 권하에게 적용한다. 이건 또 뭐 한 거예요? 역할 방출을 통해서 주책임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도 나온 거.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초항문적 모델 본 거고요. 가낭문적 보세요.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가낭문적일까라는 걸 보세요. 첫 번째 문구 보시면은 저는 자 여기 보세요. 저는이라고 그랬죠. 교사가 저는 쭉 보시면은 작성했어요. 끝에 보시면 그러니까 누가 작성한 거예요? 지금 뭐 보시면 이제 뭐 목표라던가 이런 걸 작성한 건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저가 이제 특수교사입니다. 특수교사가 작성했죠. 특수교사가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작성했다는 거 아니죠. 특수교사가 작성하는데 뭐 했냐면 그 사이에 보시면은 통합교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또 치료사나 심리학자 의사들로부터 또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작성은 이 사람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낭문정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20학년도 유특 문제도 보시면은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구성원들은 진단과 중재를 각각 합니다. 진단과 중재를 각각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죠. 만나서 필요한 정보는 뭐 한다? 공유한다. 각각 하는데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낭문정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그래서 아이의 가낭문정 모델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분야에 관련된 진단과 평가를 각자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교환하고, 그죠? 중재를 계획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공식적인 경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가낭문정 모델을 주로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초학문, 가낭문 이렇게 나온 거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우리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협력 교수로 넘어가겠습니다.